오장환 시인의 생애와 주요 작품들을 통해 나타나는 핵심 사상과 문학적 특징을 분석합니다. 특히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시적 자아의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오장환 시인의 생애 및 문단 활동 개요. 오장환 시인은 1918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나 1930년 안성모통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휘문고보에 입학했습니다. 1933년 조선문학의 시 목욕간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나 본격적인 문학활동은 1936년 낭만, 시인불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월북하기 전까지 총 4권의 시집을 상제했으며 그의 시 세계는 크게 3가지 경향으로 나뉩니다. 초기 모더니즘 지향, 성벽, 헌사비애와 퇴폐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적 경향을 보입니다. 향토적 서정시, 나 사는 곳 고향의 삶을 배경으로 한 순수 서정시의 세계를 그립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 병든 서울 식민지 현실의 폭로와 저항 의지를 담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적 성격을 띱니다. 그의 문학은 과거의 관심과 전통의 계승을 부정하고 서구적 취향에 몰두했다가 다시 고향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구성됩니다. 2. 전통 및 역사 부정 의식.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성벽. 오장환 시인의 초기 시 세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극단적인 전통 및 역사 부정 의식입니다.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조선일보 1936.10.10 시적 자아에게 성시보, 족보는 오래인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씨가 오가인 이유조차 모르며 족보에 기록된 중국 청인 조상에 대해서도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족보란 얼마든지 허위로 작성될 수 있고 심지어는 매매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족보뿐 아니라 나아가 역사 전체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에게 역사는 소라 껍데기처럼 속에 비해 무척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고 분명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전통 부정은 자신의 조상이 대국 숭배를 유심하여 허위로 족보를 작성하거나 매입한 알 수 없는 종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식민지 현실을 잊게 한 모든 조상에 대한 부정이며 동시에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극단적 부정 내부에는 강한 혁명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벽, 시인불학 1936.11 그의 과거 부정은 성시보에서 성벽으로 그 대상을 이동시킵니다. 성벽은 보수의 상징이며 세세전대만년성, 세세전대만년성, 할이라는 성벽은 편협한 야심처럼 검고 빽빽하거니만 실제로는 이끼와 등렁쿨이 서로 엉키어 면도 않은 턱걸이처럼 지저분하도다. 조상들이 외세에 맞서 뜨거운 물 끼얹고 고춧가루 뿌리던 보수적인 세계관, 즉 폐쇄적이고 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성벽이 지닌 이데올로기를 비판합니다. 이는 그러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가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영원불변한 것으로 믿고 막무가내로 저항하려 한 조상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그 결과 식민지 현실일 뿐인 것에 대한 모멸감 자괴감의 오장환은 극단적인 전통 부정에 빠져버리는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3. 식민지 현실 속 민중의 비극과 지식인의 무력감. 오장환은 식민지 현실이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를 민중과 지식인의 삶을 통해 고발합니다. 모촌, 시인불학. 일제치하 1930년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영과 행 구분을 무시한 독특한 이야기 시 구조를 취합니다. 이는 폐쇄적 공간인 식민지 현실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합니다. 싱싱하던 박넝쿨이 서리에 사그라 불던 어느 가을밤, 부부는 밤새도록 싸우며 박이 완전히 굳어지고 낙엽진 날, 그 부부는 새 바가지를 얻어들고 움막을 떠나간다는 단순한 줄거리는 당시 유랑민들의 공공한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부의 유랑은
극심한 가랑과 일제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정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황만을 묘사하여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황혼, 시집 성벽, 1937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지식인이 겪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황혼의 이미지와 연관시켜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시적 화자는 정든 고삭,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의 고향을 떠나온 병든 사나이로서 직업 소개소에 들러보지만 자신과 같이 병든 사람이 한 일이라곤 전혀 없다.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나가고 라는 구절은 비극적 환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의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름다웠지만 이제 고향은 날마다 야위어가는 병든 학기일 뿐입니다. 시적 자아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는 구절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절망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야의 노래, 사회공론. 시적 화자는 도형수로 등장하는데 이는 그가 실제 죄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 죄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시인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거운 쇠사슬 같은 고난을 겪는 화자에게 자유는 쓸쓸한 자유일 뿐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삶의 이정표를 찾지만 그것은 이미 썩어 흰 눈 속에 파묻혀 버렸을 뿐입니다.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현실 상황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낀 화자가 다만 자신의 울분에서 벗어나고자 다소 신경질적으로 보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당시 순수 서정 시인으로서의 오장환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4.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 의지. 고향 앞에서 식민지 현실 속에서 방황하던 시적 자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향 앞에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향은 모든 이에게 삶의 안식처여 인간 존재의 근원도로 묘사됩니다. 시적 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곳은 조상들의 숱한 무덤식이며 그 어디에서도 고향의 옛 모습은 찾을 길 없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이라면 전나무 우거진 고향 마을에 그 진한 누룩 냄새를 묻혀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화자는 자신의 아픈 심정을 표출합니다. 이 시는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오장환의 변화된 시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제에 대한 자아의 각성, 즉 확고한 민족의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즉, 민족적 저항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잔나비의 울음소리 같은 다소 허황된 감정의 분출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 오장환 시인은 언제, 어떻게 등단했으며 그의 초기 문학활동은 어떠했나요? 오장환 시인은 1933년 조선문학의 시 목욕간을 발표하며 등단했지만 본격적인 문학활동은 1936년 낭만, 시인불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월북하기 전까지 총 4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초기 시 세계는 성벽과 헌사에서 보여주는 비애와 퇴폐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순수 모더니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오장환 시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 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장환 시인은 성시보에서 자신의 족보를 오래된 관습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부정합니다. 그는 족보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매매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나아가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전통 부정은 성벽이라는 보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이는 식민지 현실을 잊게 한 조상들에 대한 부정과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전통 부정은 단순한 자폐적 언어유희가 아닌 식민지 현실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3. 오장환 시인의 작품은 크게 몇 가지 경향으로 나뉘나요? 오장환 시인의 시 세계는 크게 3가지 경향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벽과 헌사에서 보이는 비애와 퇴폐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 지향의 세계이고, 둘째는 나 사는 곳의 향토적 삶을 배경으로 한 순수 서정시의 세계이며, 셋째는 병든 서울을 통해 보여주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세계입니다. 그의 문학은 과거 부정에서 고향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초는 1930년대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15초는 일제치하 식민지 현실 속에서 삶의 근거를 잃고 유랑하던 1930년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과 행의 구분을 무시한 독특한 이야기 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현실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시는 부부가 밤새도록 다투고 결국 움막을 떠나 유랑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통해 당시 유랑인들의 공공한 삶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객관적이고 절제된 묘사로 보여줍니다. 오시 황혼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담고 있으며 화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시 황혼은 1930년대 후반 지식인 실업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공황으로 인한 식민지 모순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병든 사나이로서 황혼의 거리에서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끼는 지식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터를 찾지 못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만 고향마저도 날마다 야위어가는 병든 학처럼 변해버린 현실을 마주합니다. 황혼의 이미지는 이러한 무력감과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현실 인식이 내면화되어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당시 한국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7시 고향 앞에서는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며 오장환 시인의 어떤 태도 변화를 보여주나요? 시 고향 앞에서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고향 소식을 기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조상들의 무덤뿐이며 고향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는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어 오장환 시인의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변화된 시적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제에 대한 확고한 민족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식민지, 저항시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8. 오장환 시인의 문학이 식민지, 현실에 대한 폭로와 저항 의지를 어떻게 담아냈나요? 오장환 시인의 작품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항일 저항시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실을 폭로하고 저항 의지를 드러냅니다. 성시보와 성벽에 대한 부정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자 식민지 현실을 잊게 한 과거에 대한 모멸감의 표현입니다. 모촌에서는 유랑하는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 일제의 수탈을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황혼에서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소야곡에서는 도영수의 죄수 같은 삶을 통해 식민지 속 억압된 개인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내면화된 현실 인식과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저항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장환 시인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개인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사회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전통과 역사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식을 드러내며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고발했지만 점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 의지를 통해 새로운 시적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시는 식민지 지식인과 민중의 고통을 생생하게 담아내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 본연의 노력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